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특별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용 매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매일 300억씩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신용 잔고는 약 17조가 넘는 상황이고, 현재도 신용 잔고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큰 수익을 보았어도 이거는 신용 매매가 아닌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신용 매매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 매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신용으로 매매를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이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신용으로 매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본인은 신용으로 매수를 안 했으니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본인도 역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신용 매매의 장단점과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신용 반대 매매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과 달리 제가 파워포인트로 특별히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용 매매를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용을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3월부터서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50조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0조의 35%가 신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곳저곳 둘러보시면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신용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대생, 대학생, 아주머니들도 신용으로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이 났다, 이런 유튜브 영상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신용 비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사람들이 신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3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을 시 현금과 신용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당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0만 원으로 현금을 풀로 사용해서 매매를 하셨다면은 수익금을 당일날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증거금의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당일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일 청산만 잘 하면은 신용 매매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1,300원짜리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수하면 1,300원으로 찍혀 있지만 신용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1,305원으로 매수 체결이 되기 때문에 신용 청산을 당일날 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은 안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수와 마찬가지로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미수 같은 경우에는 3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지만, 신용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보다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 매매에도 단점이 존재하겠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 매매에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자,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신용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매일 이자가 발생하며 휴일이라던가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발생됩니다. 자, 추석에 개인분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에도 신용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니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도 한번 팔고 다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증권사 신용 이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을 사용을 하면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신용으로 장기 투자는 상당히 힘듭니다. 연 10%이기 때문에 연 10% 이상 종목이 상승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 때문에 오히려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 매매의 최대 단점은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는 신용 반대 매매는 대부분 증거금이 140%가 훼손이 되면은 이길 반대 매매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는 오히려 정부에서 신용 매매를 부추기면서 증거금이 120%에서 130%까지 완화가 되었고 반대 매매 유예 기간이 이틀에서 3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140%라면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죠. 1000만 원을 베팅한 뒤 딱 4에서 5%만 내리면은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120에서 130이기 때문에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도 전화가 안 옵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도 이틀에서 3일간 유예를 주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혹은 은행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반대 매매가 발생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도 상승장이었고 그리고 반대 매매가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유예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돈을 채워넣거나 혹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반대 매매 대기 물량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으로 매매하시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신용으로 매수 후 손실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럼 이자만 최소 6%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본전에 도달한다고 해도 나는 마이너스 6%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은 3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할 때마다 또 수수료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용 이자가 꼭 10% 고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개인의 신용잔고 현 상황입니다. 신용잔고가 17조에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증권사에서 비투를 막기 위해서 신용융자를 중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용융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 신용을 막아버리고 신용이 되는 종목들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이렇게 막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신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코스닥만 보셔도 지금 일주일 연속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용 반대 매매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대 매매 압박이 거세지면서 하락이 부추겨지고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신용 반대 매매 증거금도 완화시켜줬고 그리고 반대 매매 기간도 유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증권사 측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돈을 못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금이 140%일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가진 종목이 하한가를 간다고 해도 증거금은 110%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 증권사가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120%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까딱하다가 하한가를 가버리면은 투자자의 신용 이자와 증거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 측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신용이 줄어들어야지 지수가 상승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2020년도 3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약 11조였습니다. 신용잔고가 여기서 4조 원이 줄어들어서 7조 원 가까이 떨어지고 7조에서 다시 신용잔고가 17조까지 늘어난 게 현 상황이에요. 2017년도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고 코스피가 2600을 찍었었는데 이 당시에도 신용잔고는 1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다시 7조 원대까지 빠지자 우리 지수는 1900에서 200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아주머니, 청년들이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빚쟁이가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현금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본인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하락장 시 반대 매매가 속출하며 현금으로 매매한 사람들도 반대 매매로 인하여 폭락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대 매매는 하한가로 매수 주문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0%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매수세가 있으면은 여기서 약간 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는 현금으로만 매매를 했는데 신용을 쓰신 분들 때문에 본인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매매한 종목이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 비율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하락장 시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자, 그리고 공매도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예전엔 지앤코는 반기문 씨 테마주였죠.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기간 조정을 주는데, 기간 조정을 위해서 30% 이상 줄 경우에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량을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데서 물량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빵 띄우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신풍지약처럼 미친 듯이 그런 랠리는 없었습니다. 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수 조정이라던가 혹은 종목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면서 거래량을 축소시키고 물량 매집을 다시 한 다음에 이렇게 터트린 경우가 많아서 한국 증시는 항상 공매도에 먹잇감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을 만나면은 아까 지앤코처럼 위에서 빠질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신용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현재는 빚쟁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예전에 증거금 140%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빚쟁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앤코를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한가를 가버렸고 그 다음날 점 하를 가버리면은 증거금이 여기서 140%가 한번 훼손이 돼서 110%가 됩니다. 110%에서 여기서 한번 하한가를 맞아버리면은 증거금이 8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빚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원금마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빚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빚쟁이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신용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은행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등을 사용할 경우죠. 자, 내 종목은 확실히 상승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잠깐 나스닥과 다우가 내려서 지수 조정이 나서 그렇지 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하면서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지인분들에게 돈을 꾸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돈을 꾸시는 분들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내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 올라온 글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9만원까지 찍었었죠. 그런데 이 현대차를 10년 전에 여러분이 신용을 써서 매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0년 전이면은 2012년도죠. 2012년도에 내가 현대차를 신용을 썼다. 그럴 경우에는 10년 동안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내렸으면은 이자가 당시에는 10%가 아니라 14.5%였습니다. 이자만 해도 여러분 10년이면 120%입니다. 120%.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팁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반대 매매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 거래정지 종목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고 거래정지가 당한 상황인데, 이 거래정지가 되면은 주식을 못 팔기 때문에 신용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용을 쓰신 분들은 상장 폐지가 되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금의 2배 이상을 뻥튀기 해줬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 돈을 고스란히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생이라던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종목을 신용으로 써서 매수를 했다면은 그냥 인생 자체가 빚 갚는데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이라던가 대학생들이 신용으로 매수하는 거를 적극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 나이 때 돈을 주식으로 많이 벌어봤자 신용으로 매수를 하면은 이런 종목이 걸리거나 크게 때려 맞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는데 본인 직업이 없으면은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신용 반대 매매와 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괜히 하락장이나 폭락장에 누구누구는 신용으로 매매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흥분하지 마시고 하락장이나 폭락장에는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고 현금으로만 매매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